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지금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김제동 동지 좀 이따 모입시다. 화이팅! 김제주 동지 사랑합니다. 단결 투쟁, 완전 물급제 투쟁, 지구에 좋은 말이 온다 해도 투쟁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화이팅! 우리 노동자들이 하늘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런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투쟁을 멈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만 김성수가 도대체가 어떻게 먹은 새끼인지 해결할 의지가 없습니다. 이런 새끼가 시당적으로 앉아있고 전주 시민과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얘기는요. 오늘 마지막 얘기는 제가 토요일날 전주 택시 노동자 김제주 동지가 철탑에 올라간 지가 오늘 9월 어제부로 만 1년이 됐네. 9월 4일날 작년 9월 4일날 그 철탑에 올라갔거든요. 1년 동안 씨발놈들이 뭐 답이 없어 이 개새끼들이. 전주에서 전주시청 그러니까 전주 전주시장 이름이 뭐더라? 김성진 뭐더라? 하여튼 몰라 씨발. 그 전주시장이 우리 부산의 서병수처럼 그 개족 같은 새끼 씨발 내가 볼 때는 서병수 이 씨발놈이 생탁 택시 부산시청에 농성 올라가고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투쟁했을 때 뭐 씨발 지가 시장으로서 지가 어때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주겠다 해결하겠다 노력하겠다 해놓고 저도 씨발 콩콩은 씨발 없잖아 지금 저도 님이 응? 뭐 지금 뭘 했는데 개자식이 응? 그나 서병수 존나 싫어해 씨발 응? 아 씨발 서병수 씨발 부산을 그렇게 다 말아 처먹고 씨발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자 씨발 잠이 잘 오는 거 보자 씨발 응? 서병수가 부산을 얼마나 말아 처먹었는지 씨발 그 가히 짐작이 안 될 정도다 지금 부산시의회가 말이죠 과거 이 뭐 총학생회도 아니고 무슨 씨발 참 한양을 노릇이다 지금 그걸 어떻게 저도 이제 부산시의회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도 안 쓰고 뭐 관심도 없고 개념도 없는데 최근에 이제 요번 지방선거를 통해 가지고 시의원들 이제 몇 명 되고 구의원도 몇 명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의회 돌아가는 게 조금씩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완전 시의회 저도 개파야 씨발. 예? 그 시의원들이 개파이라는 뜻이 아니라 시의회 시스템 그리고 부산시 행정 시스템하고 이것들이 이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 형태의 어떤 운영 시스템이 아니다라는 어떤 내가 이게 이 판단을 가진다 이 뜻이에요. 그거 똑같 그 이야기 잠시 3천 빠지면 다시 전주시청으로 올라가면은 그 전주에서 그 김제주 동지가 1년을 농성했다는 것, 그 1년이 다 되는 그저께가 토요일이 아니지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헷갈리네요. 어쨌든 그때 다시 6명의 택시 노동자들이 전주시청을 점거하는 거죠. 점거해가지고 그 베란다가 아니고 저 휴게실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건물이 좀 저도 이상하게 돼. 4층 위에 거의 옥상 이렇게 돼 있어. 옆에 있는 5층 6층인데 하여튼 그 공간을 이렇게 확 들어가 침투해갖고 딱 침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점거 농성을 장을 폈는데 택시 전액제 대한민국의 교통수단이라는 게 국민들 교통수단 이 교통수단은 국가 어떤 운영체제망이거든요. 대중교통이라는 것 자체는 국가가 국민들의 이동 권리라는 부분들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어떤 개념으로서 도로망, 도로, 교통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그것을 운영하고 국가가 일정 책임져야 되는 의무예요, 의무. 응?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지하철, 택시, 버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국가가 국가가 아니지 사실 교통 이거는 지자체 권한이거든요. 그 국가가 일정 정도 그 정책에 수반해 가지고 이렇게 국가와 국토해양부와 또 그 지자체와 같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일정 정도 어느 정도 어드바이스 하고 지자체가 자체적 예산과 어떻게 일정 정도 계획을 잡고 이래서 국토해양부의 계획에 따라서
지자체의 교통 이 현황들을 현실들을 이렇게 조정하는 이런 이 정책 구조로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택시, 지하철 대중교통 그거하고 그다음에는 버스, 그다음 대중교통 택시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자가용은 순수하게 개인의 어떤 목적 용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각 회사는 기업이라는 개별적 기업이라는 어떤 형태로 회사 순환버스라든지 회사 버스 자체 회사 직장에 쓰는 단체 버스 이건 그는 별개의 문제죠. 전혀 관계 없는 거고. 그럼 공공운수에 대한 공공이동권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택시와 버스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택시 운전을 하려 그러면 면허 시험을 쳐야 돼요. 택시 자격증을 따야 된다고. 그래야지 국가의 어떤 그 불특정 다수 국민들을 향해서 이제 그 이동권을 보장해주고 그에 대한 일정 임금을 받는 형태니까 그 임금인지 요금인지 개인 장사인지 아닌지 그리고 개인 택시라는 개념은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개인 장사를 하는 거고 그 회사 기업 택시 회사는 공공기업 또는 공공운수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 개인적인 어떤 택시 회사 개인 사업하는 사업주의 개념이냐 아니면 공공운수의 개념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일정 정도 지원, 그죠? 지원해주거나 국가 공공적 그 세금을 투입해서 그 운영에 도움을 주고 말고 이런 개념이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에요. 개인 기업 중에서 대기업들 있잖아. 큰 기업들은 부도가 날 직전이다. 국가 공적 자금을 투여해가지고 회사를 긴급 수요를 살리고 말고 하는 이런 개념처럼 그 지자체도 공공운수의 개념, 공공복리, 공공복지, 이 국민적 그런 거에 대한 국제 개념에 대해서 그 택시 운수업은 그만한 그 관계가 있다라야죠. 시자체에서 일정 정도 보조금을 주거나 이 관계에서 세금 혜택을 주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택시 노동자들은 개인 택시, 개인 자기 장사하는 게 아니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해주고 노동을 하는데 그러면 공공적인 일을 하는 노동자이다라는 거죠. 공공운수 개념이죠. 공공운수 노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씨발 노동 조건이 원만하냐, 제대로 노동 권리를 지켜주고 있느냐, 보장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가야 되잖아. 씨발 공무원들은 국회의원들은 저거는 무슨 연금 있고 뭐가 있고 조돈이기 씨발 다 잘. 근데 왜 공공운수 막노도 맨 밑에 있는 국민을 맨 최전선에서 국민들의 복지 부분에 속하는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공공운수 운전을 하는 노동자들한테는 왜 씨발 최저임금 씨발 그 기본 임금까지도 안 되는 그런 족같은 현실이냐 이거야. 말하자면은 이 뭐가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런데 늘상 씨발 정부에서 택시 노동자와 택시 운행가 교통 편의를 위해 가지고 어떻게 정지나 택시들 누리고 줄이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정부 지원하게 되면 택시 사업주만은 존나게 씨발 안 굶고 잘 참고 잘 살고 돈을 벌고 있는데 정작 노동자들은 한테 돌아가는 거 줘 또 맨날 씨발 요금을 올리면 산학금이 오르면 또 씨발 매일 평균적으로 보면은 지금 십수년간 택시 운전하는 사람들이 이직률도 높아지고 그리고 장기 노동을 하는 장기 복무를 하는 사람들은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평균 150 수준에서 오락가락하는 말이냐 막거리냐 이거죠. 그 자기가 특별하게 노동할 수 있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박사도 아니고 그죠? 의사가 돼가지고 사람 배를 째고 수술해가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이 택시 운전 노동이라도 그나마 하는 이런 노동자들인데 그러면은 그런 공공성이 투여되어 있는 노동 현장이라고 그런다면 최소한 노동권이라든지 기본 임금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보장이 돼야 될 거 아니냐 라는 당연한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액 노동제 그러니까 택시 노동자들은 전액 월급을 받고 직장인처럼 3교대 4교대를 하든 이렇게 해서 일정 정도 교대를 원활하게 하고 자기가 삶에 어떤 제대로 되어 있는 인간답게 좀 사람답게 좀 살아보자 이거지. 밤새도 종일 24시간 막교대하고 들어오고 자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잖아. 그런 게 열악한 노동 환경이 아니라 3교대라든 4교대라든 경찰은 씨발 공무원이잖아. 그럼 3교대 하잖아. 그 경찰 공무원들처럼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경찰 복지까지는 안 되더라도 노동자들 기본적인 어떤 노동 조건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건을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게 계속적인 투쟁들이 했죠. 그래서 전액 아 씨발 어디 가냐. 미안 내가 잘했다. 미안해 씨발. 예. 그게 이제 고용노동부하고 예? 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택시 지부하고 그 뭐 산업금 제도하고 전주시청하고 뭐 이런 상관관계 속에서 그 합리적인 노동자의 권익, 노동자의 지당한 권리, 시급까지 침해받거나 그 탄압받거나 뭐 부족하거나 이랬던 그 권리들을 조금 이렇게 원상복귀해 달라라는 싸움이죠. 그게 이제 1년 동안 지금 고공농성을 이어지고 있는데, 그 전주시청에서 일정 정도 합의를 했고 전액제 시행을 하기로 했고, 뭐 씨발 그 기본적인 그 대안하고 정책 연구 결과 보고서 이런 거 다 나왔어. 지금 하면 돼 씨발. 하면 되는데 씨발 놈들이 안 해주고 지금 저지랄 하고 있는 거지. 응?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전주시청 시장 뭐 하여튼 그래 보니까 그 택시 운수 그 하는 그 택시 회사 사주 이쪽 쪽하고 뭐가 이렇게 커넥션이 또 되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자꾸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들의 권리만 더 보호해주는 이런 형태로 현상이 이게 발생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재주라는 이제 택시 노동자 입장에서 열쳐받으니까 그 올라가고 씨발 법대로 하자. 씨발 법대로 해라. 족 같은 거 씨발 저거 뭐가 부당하고 이런 거는 다 잡아쳐고 조사하거나 씨발 뭐 하고 법대로 이렇게 하고 시행하기로 해서 법대로 시행해라고 제발 이러고 이제 법대로 하자고 싸움. 법대로 아니 노동자가 법대로 하자고 싸우면은 씨 얼마나 이 대한민국에 웃기는 현실이냐고. 전주시청이 얼마나 웃기는 짜장들이냐고. 그런데 그 더 재밌는 거는 말이죠, 전주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거죠. 그 더불어민주당이 전북 전주, 경남 전주가 씨발 경북 전주죠. 전주. 이게 경남 일대에 있는 자한당, 새누리당, 기득권 못지않은 전주의 기득권이라는 거죠. 예. 당만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니까 진보가 아니라고 씨발. 뭐 더불어민주당이 진보라고 족가수 하지 말라고. 아니라고. 더불어민주당의 역사를 쭉 보면요, 그 기득권도 섞여가 있고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다만 민주주의를 지향할 뿐이라는 그 거대한 이 씨발 그룹 안에 들어갔을 뿐이지, 그 안에 기득권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갖고 더 착취를 심한 더 착취와 기회와 더 뭐 편법과 불편 부당한 짓거리를 해가지고 잘 참고 잘 사는 정치 기득권들이 그 더불어민주당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정당이고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는 거죠. 정치 자금도 그 원활하고 하니까네. 그런 구조라는 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뭐 진보 이거 소리 하지 마. 그냥 확 씨발 싸대기 때리고 이전에.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진보야 씨. 그러니까 진보 보수 플레임에 빠지지 말고, 그 더불어민주당은 그나마 좀 깨끗한 놈들, 좀 덜 사기꾼들, 덜 부정부패 일꾼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이전에 바른민주당, 바른미래당하고 이게 뭐 더불어민주당이 좀 째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좀 나갔어 사실은. 저쪽으로 좀 많이 나갔어. 안철수 따라서 저 전북 전라도 이렇게 호남 지역에 있는 기득권 정치인 세력들이 글로 많이 따라갔어. 그래서 아 씨발 잘됐다 나는 이런 생각도 좀 해요. 늘 기득권들은 부정부패에 만연하거든요. 새누리당 유들의 부정부패 기득권들이 헤쳐먹는 만큼 이쪽도 많이 헤쳐먹었거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전주시청에 있는 기득권들, 전주시 기득권 정치 세력들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쭉 해먹던 더불어민주당의 기득권과 새누리의 기득권과 형태는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주시청에 그 고공농성장에 올라가 있는 김재주라는 택시 노동자와 그리고 또 그 공공운수노조 전북 지부장 되는 그 위원장하고 이제 6명의 또 다른 택시 그 해고 노동자들이 그 정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씨발놈들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그 하여튼 전주 이 씨발 이거는 그 문재인 정권을 요구를 해갖고 인마들을 좀 쳐야 되나, 인마들을 쳐갖고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최대한 그 제가 문재인 지지자 저는 문재인 비판적 지지자예요. 문재인 이런 문재인 씨발 그 어쨌든 아까 이 방송에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거듭 이야기를 하지만 그 문재인이 그나마 저 씨발 때려주기도 못하겠지만 어쨌든 저 씹새끼들보다 조금 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거. 근데 이게 또 더 그렇게 조금 나은 척 하면서 더 악랄하게 변해버리구만. 이게 진짜 좆되는 장면인데 그 문재인을 계기로 삼아가지고 삼성이 완전한 대한민국을 자본 점령 국가로 천민 자본주의 국가로 자본 지배 권력으로 이게 씨발 완전히 돼버리면 진짜 좆되는 장면이야. 그때 이파서파 총 들고 싸워야 돼. 그거는 이제 별개로 하고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또 EJ에서 싸움을 걸어야 되는데 전주시청에 올라가는 게 문재인 정권은 이런 부당한 적폐 세력들을 처단해라, 발본색원해라, 적폐를 몰리쳐라, 아니면 문재인 너는 정말 씨발 근본적으로 나쁜 새끼다 라고 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전주 그 고공농성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문재인 그러니까 현수막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을 팍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주 멋지다, 잘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을 욕을 존나게 해야 돼, 씨발. 전주 그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그쪽에서는 차라리 그러니까 자한당이 더 낫다, 씨발 놈들아, 이렇게. 새누리당이 더 낫다, 바른미래당이 더 낫다, 씨발. 민주당에 있는 최고로 악질적인 새끼들, 부정부패한 제일 썩은 민주당이 제일 썩은 놈들이 뭐 시장이다, 이런 논리가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너는 씨발 전주시장 이거 뭐하지 안 시키면 너가 진짜 새누리보다 더 나쁜 새끼다 이렇게 가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 진짜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 대한민국 곳곳에 지방자치제에 압력하고 있는 그 껍데기만 더불어, 그죠? 민주 세력, 껍데기만 더불어 세력, 민주 세력들, 아니 속옷은 전부 다 빨간 옷 입고 있는 저 씨발 빨갱이, 매국노 빨갱이들, 저 씨발 놈들, 그것도 다 하나하나 씨발 해갖고, 적폐 너것들 씨발 정리 좀 하자. 이제 많이 헤쳐먹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헤쳐먹고 좀 가진 숟가락 내려놔라. 더 이상 퍼먹지 마라. 이 정도 숟가락 내려놓으면 살려주고, 안 그러면 아이와 씨발 불사질로 다 쳐죽이 볼 거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거죠. 그게 자기들도 헤쳐먹는 권리가 있어. 씨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씨발 자유 경쟁, 응? 뭐 빨갱이들, 저 매국노 빨갱이들, 응? 그들이 이야기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자유시장 경제, 응? 신자유주의 개념을 가지고서 자유시장 경제 중에서 더 헤쳐먹는 거, 돈지랄이야 더 헤쳐먹는 거 당연하다, 정당하다고 말하는 그 씹새들, 예. 그들의 입장을 일정도 이해를 해주고 인정을 해준다면은 지금까지 부당하게 헤쳐먹었는데 그래 씨발 앞으로 한 숟가락만 더 던지면 너 진짜 손가락 잘라본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적당하게 지금까지 많이 부당하게 헤쳐먹고 좀 깨내, 씨발 다 빼뜨려 져주지 않을 테니까 좀 내놔, 깨내 빨리, 이렇게 접근해야지만이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합의, 아예 쳐주기 뿌리거나 쳐주기 다 뺐더니 이렇게 파쇼가 아닌 민주주의 관점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외칠 때는 다 죽이 뿌린다고 외치지만 실제로 해결할 때는 일정 정도 걔네만 이렇게 살려줘야지. 징역 살아갖고 징역 몇 년 살고 그래 너가 저기까지 해쳐먹고 짱박아 난다 갖고 열심히 잘 먹고 잘 살아 씨발. 앞으로는 더 이상 부당한 행위지 하여만 진짜 죽일 뿐 이렇게, 예,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지금 전주 그 1년 동안 그 고공농사하면서 김재주 동지가 많이 상태가 안 좋아졌어. 안 좋아졌는데 안타깝고. 에 씨발 간만에 그 현장 그 전주를 갔다가 열 쳐받아가지고 그래도 많이 이렇게 자중하고 자애하고 그러고 또 한참 오랜만에 이렇게 나갔는데 여전히 그 현장에 열심히 뜨고 있는 그 노동운동하는 게 선배 후배 그 동지들을 하고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만나고 그러니까 뭐 미안코 고맙고 그래서 술을 떠보고 헬렐레 하고 일리사하고 헛소리 막 하다가 그 멘붕 와 얘기하다가 그래 얼굴 보고 다행히 살아있구나 뭐 요 정도로 그냥 아니하고 그 늘 이제 페이스북이나 소통하는 다른 SNS 도구들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고 있는데 뭐 열심히 데모당에 우리 당수도 열심히 피켓하고 하고 그 외에 이제 당원들도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새로운 이제 빨뚜 요즘 분들이 이제 민족운동 또는 이쪽 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 현장에 또 늘 이제 때려박던 과거 몇 년 전에 이제 부산의 생타 그 택시 노동하던 그 고급 노동 하시던 분들도 그 다 같이 함께 가 계셨으니까, 전국의 공공운수 지부들 다 모였으니까. 그래서 그 토요일 날 보급투쟁, 전투적인 보급투쟁 성공리에 잘 이루고 그래 했으니까, 어떤 정세가 만들어질지, 어떤 이렇게 대책점이 만들어져서 해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투쟁하는 부분에서 하고 너무 안타깝고 힘들고 하지만, 그리고 이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노동권리, 정당하게 일한 만큼 그 삶이, 기본적인 삶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돈 넣고 돈 묵게 해가지고 좀 더 가지려고, 그 정말 몸으로 때우는 개고생하는 노동자들 그걸 씨발 많이 빨뚝 꽂아 피 빨아먹는 것도 아니고, 그것만 빨아먹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국가에 돌아서 그렇게 노동해갖고 180만원 150만원 번 월급 세금 떼는 그 세금들이 모아서 그 세금들 돌아서 다시 그 사업자 사주들한테 같이 다시 공적 자금 투여가 수여를 해주고, 이런 뭐 개 족같은 소리를 하는 이 상황이 아니야. 그러니까 세금도 씨발 돌려가지고 엉뚱한 데 다 쳐주고, 응? 월급에 착취당하고 세금에 착취당하고 이런 구조잖아. 그 단편적인 고이면 이런 족같은 세상은 하여튼 성질 같아서 뭐 싸그리 막 그냥 진짜 혁명으로 확 부 싸질러 다 쳐줄 뿌려갖고 씨발 막 그게 진짜 혁명이죠. 그게 무슨 촛불 들고 궁지 찢어가지고 혁명이, 그래 말이 안 돼. 그건 합의지. 저항이 막 심하니까 일정 정도 들어주는 거지. 씨발 그게 무슨 혁명이야. 혁명 아니에요. 저는 뭐 촛불 혁명에서 탄생한 정권 이리 이야기하는데 그 족같은 거지. 국민들 대저항에, 시민적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일정 정도 자기네들이 해줬던 6.29 선언 같은, 6.29 선언 같은, 노태우가 씨발 워낙 잘 못하면 진짜 혁명이 나갖고 진짜 씨발 총 맞아 뒤질 것 같으니까, 6.29 선언에 만세를 부르는 노태우가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지금 노태우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에 다를 바 없다. 뭐 저는 그 정도까지도 비하하려면 비하가 돼요. 그 실제로는 그 전두환 때 부마항쟁 뭐 이래가지고 그 부마항쟁 그라고 좀 뭐지, 부마항쟁 때인가 광주항쟁 때인가, 그래 이 전두환이가 씨발 토끼라고 헬기까지 준비했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시민들 저항이 너무 시니까 전두환이도 씨발 총 맞아 뒤질까 싶어요. 겁을 쫄아가지고 헬기 준비해놓고 도망가려고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게 진짜 혁명이지 씨발. 그 4.19 혁명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경찰이 총 들고 쏘고 이러니까 민중들도 완전 들고 올라고 나를 다 때려 죽이려고 생각하니까 완전히 이승만이가 만세부로 하야 했잖아요. 그래서 4.19 혁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혁명과 항쟁의 개념은 달라요. 6월 항쟁이지. 그러고 5.18 항쟁이잖아. 혁명은 촛불 혁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말이 좋아 촛불 혁명이지, 문재인 정권이 마케팅이에요. 촛불 혁명, 평화 촛불 혁명이라는 단어는 문재인 정권이 가지 표방하는 마케팅이라는 거죠. 자기 정권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마케팅이에요. 정치적 우위를 가지기 위한. 그리고 시민 저항, 시민 항쟁을 받아안기 위한 이 혁명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평화혁명이라는 걸 붙여서 자기가 그걸 받은 거예요. 그 노태우가 씨발 6.25 선언해가지고 우리가 인정해주냐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노태우 다음으로 이제 김대중 대통령 됐으니까 6월 항쟁에 6.29 선언으로 만족하듯이 박근혜 탄핵과 뭐 몇 가지 이런 걸 가지고서 일정 정도 합의를 보는 형태. 이게 이제 저는 이렇게 정세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싸울 일이 많다. 문재인 정권의 본질, 문재인 정권에 있는 순애들, 인테리들이 가지고 있는 삼성과의 연계관계 정말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왜냐면 그는 노무현 정권 때부터 그 삼성이 끊임없이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미래 정치 세력들, 미래 경제 세력들한테 삼성은 끊임없이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삼성에 이빨 안 들어간 데가 없다. 삼성하고 연결 안 된 데가 없다. 라고 저는 보기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들 중에서 그래도 삼성의 또 지배되는 게 아니라 삼성과 딜이라도 하면 다행이다. 삼성이 끌리가지만 않으면 그래 천만 다행이다. 씨발 삼성한테 근본적인 이데올로기 정체성까지 다 내주지 않으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씨발 일정 정도 지지도 하는 것도 비판도 하고 뭐 이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그 제 입장은, 명확한 제 입장은 이거는 혁명으로 다 때려 부수겠다. 자본주의고 자본하는 이거 전부 싹 돼갖고 막 확실히 막 다 막 갈아엎으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존나 가격해 씨발. 자, 여기까지가 그 전주 갔다 온 전주 택시 도곡농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예.